삼국지의 오늘자의 내용은 이제 도구의 매지라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는 그 도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랑은 완전 다를 거예요. 나간중이가 이제 삼국지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비는 거느렸던 군사들을 해산하고 저번에 이제 갔잖아요. 이제 뭐 누구한테 저걸 받아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비는 이제 거느렸던 군사들을 해산하여 고향에 돌려보내고 단지 측근 20여 명만 데리고 관우와 장비와 함께 한희연에 갔대요. 유비는 거듭지만 1차 황건의 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유비는 오늘 내용의 뒤에 본문에 잠시 나오는 한나라 관료였던 장순과 장건의 난에 참여해요. 나간중은 황건의 난 이후 황제가 실정을 했던 5년 중 187년에나 있었던 장거 장순의 난에 참여해서 그 공으로 안희연의 현위로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현위가 중요해요. 유비가 받았던 직위가 현위거든. 요거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지배자, 지배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기교예요, 이건. 우리의 실패는 몰라 뭐가 있었는지, 오, 이건 이렇게 가면 되겠네 하고 그냥 섞어버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한희연은 기주의 중산군의 한 이쯤에 있었던 현이에요. 아무튼 187년에서 180년에 한나라에 이민족 받으라고 여기에다가 보냈던 장순과 장거가 있었는데 얘가 오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요. 요동 쪽에서. 이게 187년에 일어나서 188년에 맹익과 공손찬 등이 이걸 막거든요. 이쯤에서 아마 유비가 공손찬 쪽에 붙어서 이 공을 인정받아서 안희연의 현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현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유비가 현의 일을 처리하는 한 달 동안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감동했대요. 부임한 이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대요. 유비에게 일관적으로 보이는 행동 패턴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일단 튀어 하는 거, 일단 도망가 이거, 그 다음에 한솥밥을 먹는 거하고 한 침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공동체는 기술되는 저 부분에서 유비는 적어도 아랫사람과 자기를 차별을 두는 그걸로 권위를 잡으려고 했었던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학에서는 도리로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학자의 계열은 분명히 아닌 게 분명해요. 유비라는 자가. 아무튼 유비가 사람 많은 곳에 앉아 있으면 관우와 장비는 서서 지켰대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해하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유비가 현에 온 지 4달쯤 됐을 때 한 해 조정에서 공문이 와요. 그러니까 한나라 조정에서 공문이 와요. 그래서 공이 있어서 벼슬을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해요. 이때 마침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군내 순찰 감독관이에요. 군내 순찰 감독관. 이게 도구라고 하는 벼슬인 거예요. 그 도구가 현에 도착해서 예비가 예의를 다해서 영접을 하는데 도구가 건방진 자세로,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건방진 자세로 앉아서 고개만 이랬대요. 그래 이를 본 관우와 장비가 뭐야 저놈 이렇게 하는 사이에 북한에 도착해서 도구가 높게 앉고 유비가 아래에 모시고 섰대요. 그래 거만하게 도구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감찰관이 물었대요. 유현이는 출신이 무엇인가? 이에 유비가 유비는 중상정왕의 후손으로 타콘에서부터 한건적을 토벌하여 크고 작은 30여 차례의 공천투에서 잠옷 작은 공이 있다고 하여 지금 자기를 받았습니다 했대요. 이걸 듣고 도구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대요. 너는 지금 황제의 친척을 사칭하고 공직을 허위로 보고 있다. 내가 온 이유가 너 같은 탕가놀이를 잡아다 끌어내는 거다 했대요. 가만 보면 저 감독관 말이 다 맞지 않나? 1차 황건의 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가 방송으로 보기도 애매하잖아.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뭐 매 방송에 따마다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자, 유비는 6대 황제의 9남의 자식의 9남이 본초도 아닌 서자 5남의 그 5남은 세금도 내지 않아서 평민이 됐던 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벌써 350년 전의 기록이라고.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자라면 이걸 황가로 볼까요? 아니면 황가를 상칭했다고 볼까? 그렇게 보면 저 도구가 한 얘기가 정확한 말 아닌가?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이라는 걸 잘 들어보셔야 된다 그랬잖아. 현이는 우리가 딱 보면 무슨 인식하는 것처럼 무슨 사또 같은 버슬일 것 같잖아. 현위가.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또 같은 역할을 하는 건 현령이고 현장이에요. 현이는 군사를 관리하는 군무관이에요. 호구수 1만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현령이 되는 거고 그 이하면 현장이 돼요. 그를 보좌하는 이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경무 군무관에 가까운 역할이 현이에요. 사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유비예요. 직위가. 아무튼 유비가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하니 현의 아전 하나가 도구가 위세를 부리는 것은 뇌물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 유비가 내가 백성들에게 약탈한 것이 없는데 무슨 재물이 있어서 저자에게 준단 말인가 했대요. 다음날 이제 도구가, 그러니까 그 감찰관이 아전을 잡아가서 유비가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을 밝히라고 막 윽박을 질렀대요. 이에 이제 유비가, 그러니까 그 감찰관을 찾아가서
날려야 되는데 문지기가 가로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대요. 이때 장비가 홧김에 술을 몇 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죠? 말을 타고 이제 도구가 있는 역간 앞을 지나는데 5, 60명의 노인이 문 앞에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장비가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도구라는 자가 아전을 막 닥달해서 우리 유비님에게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유비를 번조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래요. 그런데 변호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문지기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았대요. 이에 장비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문지기들을 밀쳐버리고 역간으로 튀어 들어갔는데 아전은 묶여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대요. 장비가 열뻗쳐갖고 백성을 해치는 도둑놈아 내가 나를 아느냐 했더니 도구가 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감찰관이 뭔 말을 하기도 전에 장비가 머리채를 튀어주고 역간 밖으로 끌어내서 현청 앞에 있는 말뚝에다가 묶어놓고는 버드나무 가지로 꺾고 와서 양쪽 넓적다리를 사정없이 채찍질했대요. 이렇게 부러진 버드나무 가지가 한 10여 개가 될 때 유비가 울적해서 바깥을 이렇게 거닐다가 현이 막 어두선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냐 하니까 장비가 막 도구를 두들겨 패고 있더래요. 그래서 유비가 너 왜 그러냐 이러고 물었더니 장비가 이자같이 한 백성을 해치는 도적들을 때려 죽이지 않고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러면서 이때 그 도구가 유비씨 유비공 나 좀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나간중은 여기서 유비가 되게 인자한 사람이라서 장비에게 멈추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이제 지나가던 우리 관우 운장 우리 관왕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이 절도 했다는 왕도 가서 황제도 가서 절을 했다는 그 관왕님께서 형님께서 공을 세워 현이가 되었는데 저 도구라는 놈이 형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우리 저놈 죽이고 여기 떠납시다 했대요. 그랬더니 인수 그러니까 이제 관직을 찍는 그 인수와 도장과 끈을 갖고 와서 도구의 목에다 매달고 너 따위 백성을 해치는 놈은 때려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난 선량하고 전장하는 사람이니까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는 이따위 인수 필요 없다. 나는 간다. 이러고 나갔대. 이렇게 살아난 도구는 이제 유비의 선의를 배신하고 태수에게 돌아가서 제대로 절했는데요 라고 막 일러 바쳤대요. 그랬더니 태수가 이 일을 삼국관청에 보고를 하니 삼국관청에서 그 유관장을 체포하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유비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삼국지연의에서는 지금 유비가 여기서 관리가 돼서 태원군 여기까지 도망가는 거야. 여기까지 도망가서 그 유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탁했대요. 유해는 이제 현덕을 만나보고 뭐 진짜 그 어느 나라 족보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실의 존칭임을 알고는 집에 숨겨놓고 말하지를 않았대요. 오늘 원래 내용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뒤에 부분이 여기서 끊어버리면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오늘 이 다음까지만 할 거예요. 아무튼 일단 얘기 드리지만 지금 유비는 현령이나 현장 같은 대우를 막 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스토리 자체도 그러니까 무슨 사또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 유비한테 아니라고. 유비는 현위였어요. 저 부끄러움 없는 나반중의 뻥이지. 현위였다고. 그러니까 그 현령이나 현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군 담당 군무관 같은 역할을 했던 자가 유비였다고. 저 당시에 도구가 감찰을 나왔는데 안희연이 지금 여기쯤 되는 데라 그랬잖아요. 여기쯤 되는 데 귀주의 요 끝에예요. 그리고 유비 태생이 어디냐면 유주의 탁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감찰관이 아무래도 유비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유비의 행적을 알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실질적으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그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 유비가 이때 안면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도구를 면담하려 하였지만 도구가 만답을 받아두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비가 저 도구가 나를 면직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태수의 명령을 빙자하여 도구를 잡아다 유비 본인이 직접 매질을 한 후에 도망을 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유해라는 자 숨겨줬다는 유비를 숨겨줬다는 자인 유해라는 자 역시 가공의 인물이에요. 원래 없는 역사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나 현장이 아닌 유비에게 다른 명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간중이가 했던 저런 게 아니라 가령 감찰관이었던 도구라고 하는 게 감찰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 도구가 유비의 이미 이전 행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현령이나 현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유비가 도구를 먼저 만나려고 하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만나주지 않았대요. 역사는 만나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됐다 싶어서 에라이하고 유비가 명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 얘기를 하면 나간중에 저 뻥이 일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한 10% 미만의 이유이겠지만 어쨌든 현위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군무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유비였다면 지금 제가 이거 해석하는 쪽이 더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미 유비의 이전 행적을 알고 있었던 자다. 그래서 유비를 현령이나 현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유비가 이거 이러다가는 영 안 되겠는데 싶어서 에라이 하고 매질하고 난 하고 도망간다.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현위라고 하는 그 직책에서 보면. 근데 나간중은 저렇게 뻥을 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의 내용도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간중은 삼국지연에서 이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성격이 사나웠던 유비를
나온 것은 장비한테 맡겨버리고 정의로운 자로 만든 거죠. 유비 자체를. 이게 나간중의 기교인 거지. 그리고 지금 나간중이가 또 말도 안 되는 황족을 인정해주는 저 유해라는 자를 넣었던 이유가 이 가공의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을 넣었던 이유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